인천의 해상풍력도 해상풍력이 해상풍력 발전을 추진하려고 하는데 아자! 다시 돌아와서 네. 그럼 재생에너지 이제 발전 관련해가지고 인천에서는 좀 어느 정도 논의가 진행되고 있나요? 바다를 끼고 있어가지고 해상풍력 얘기가 좀 되고 있는데 네. 이게 이제 어느 정도로 지금 논의가 진행되는지. 지금 현재 인천의 재생에너지 양은 전체 지자체 측면에서 우리가 꽤 높은 편이긴 하지만 인천시가 재생에너지 부분에서 굉장히 지금 현재 엄청나게 잘한 성적을 보여주고 있다? 또 그렇게 볼 수는 없어요. 태양광이라든지 풍력이나 이런 부분에서 좀 더 노력을 해야 되는데 특별히 인천이라는 곳은 항구, 도시잖아요. 이 해상풍력에 대한 논의가 최근에 이제 나오게 된 이유 중에 하나는 해상풍력에 관련된 기술들이 빠르게 성장을 하면서 이 발전 단가가 또 빠르게 감소를 했고요. 또 여러 가지 그런 투자 모형들도 많이 개발이 되면서 해상풍력이 꽤 매력적인 대안이구나 우리의 눈에 포착이 됐고 서해안은 대륙붕으로 형성되어 있기 때문에 인천 지역에 있어서는 특히 해상풍력의 잠재력이 높고 특히 태양광 관련해서는 또 수많은 잠재력을 갖고 있다. 인천에 관련된 재생에너지를 얘기할 때 인천형 이렇게 표현을 좀 해보고 싶어요. 서울에서 이제 재생에너지 정책을 세울 때 태양광 발전에 대한 걸 집중을 했더라고요. 맞아요. 지붕 태양광이에요. 그렇죠, 그렇죠. 왜 그렇게 했을까 그랬더니 서울은 다 이제 인구가 밀집되어져 있는 건물들밖에 없는 거예요. 뭐 바람이 세게 부는 지역도 없고 바다에 인접하는 것도 없고 서울형 재생에너지 방향을 태양에너지를 집중했다. 경기도는 뭘 했을까? 경기도 잘 모르겠어요. 경기도는 여러 가지 자원이 있을 텐데 딱히 이게 기후와 관련된 대응이나 재생에너지 대응을 세우는 데 있어서 별로 없었던 것 같아요. 근데 인천은 그동안 뭘 했을까 생각을 해보면은 딱 하나 한 게 있었어요. 조력발전소. 강화도 지역에다 국내 최대 조력발전소를 만들려고 계획을 했었는데 무산됐죠. 재생에너지엔 다른 대책이나 고민은 안 했을까 이런 생각을 지금 또 하게 되더라고요. 이제 인천시는 조력발전만 집중을 했고 이제 그게 무산이 되니까 재생에너지 관련된 대책이 마땅히 없다가 이제 남동발전이라든지 오스테드라든지 이제 풍력발전 단지를 만들겠다라고 찾아오니까 그럼 이거 인천시 정책에 수용하면 된다라고 이제 쫓아가고 있는 거죠. 인천형 재생에너지 발전 계획을 세우기보다는 기업이 투자 가치가 있으니까 오는 것을 덥석 물어가서 이제 하고 있다고 하는 거예요. 그렇게 얘기하면 굉장히 인천시에서 좀 섭섭해야 할 것 같아요. 섭섭해야 됩니다. 불도저 역시 불도저는 역시 요즘은 그렇게 못해요. 요즘은 너무 연약해가지고 혹시 인천시한테 혼났다고 섭섭해야 됩니다. 모 기업이 한번 저희를 찾아온 적이 있어요. 해상풍력 발전을 추진하려고 하는데 뭐 지역사회, 시민사회는 어떻게 생각하냐 이렇게 얘기했을 때 저희가 그랬어요. 시민들한테 이익을 배분할 계획이 있냐고 그랬더니 딱히 그런 계획은 없더라고요. 그리고 지자체가 이걸 참여할 수 있게끔 어떻게 보장할 거냐 했는데 딱히 그런 계획이 없는 거예요. 인천시가 행정의 권한을 갖고 저기 지분을 갖고 참여할 수 있다는 구조를 만들어서 동등한 구조가 가야 된다. 굉장히 좋은 지적을 하셨어요. 재생에너지 발전이나 이런 부분에서 가장 중요한 게 뭐냐면 그 지역 주민들에게 직간접적으로 피해가 될 수밖에 없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당연히 보상 차원도 중요하지만 더 중요한 건 뭐냐면 지역 주민이 그 사업을 통해서 돈을 벌게 할 수 있는 구조를 만들어주면 갈등이나 이런 비용들이 상당히 완화될 수 있고 내가 이 사업을 통해서 내가 돈을 벌고 내가 거기서 일을 할 수 있는 기회가 주어진다. 우리 자녀가 거기 가서 일을 할 수 있다. 더 중요한 거는 인천시가 갈등을 해소하는 차원에서만 접근을 한다면 저는 분명히 실패할 거라고 봅니다. 이러한 해상풍력 사업이 인천에게 어떤 이득이 있는지에 대해서 명확한 그림을 잡아내지 못하면요 인천 시민들 해상풍력 함부로 받아주지 못합니다. 이 또한 그렇게 쉽지 않은 프로그램 될 것이다. 이렇게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근데 여기서 아까 기호가 말씀하셨듯이 해상풍력이 비용이나 단가가 좀 낮아지고 있다고 했잖아요. 근데 지금 인천에는 한 군데도 없는 거잖아요. 네, 그렇죠. 근데 이게 왜 지연되고 있는 건가요? 아니면 관심이 늦게 쏠려가지고 그런 건가요? 사실 해상풍력에 대한 우리나라에서 논의는 거의 사실 10년 정도 됐어요. 처음에 제주도에서도 한번 실증 관련해서 검토도 해봤고 전남 지역에서도 타당성에 대해서도 우리 한번 검토도 해봤고 사실은 해상풍력이 이렇게 논의가 오래됐음에도 불구하고 사실 진전되지 못했던 거는 그 지자체하고의 어떤 같이 공동의 이익을 추구하려는 노력의 부족 또 하나가 비용 문제입니다.
비용 문제 제일 컸던 건 이유는 뭐냐면 사실 해상 케이블 비용을 누가 담당하냐는 거였어요. 해상 케이블 비용이라는 게 생각보다 비용이 많이 듭니다. 생산을 했는데 그걸 이제 수유지까지 연결하려면 해상에 굉장히 큰 케이블을 연결해서 그걸로 전기를 이송을 해야 되는데 비용을 누가 담당하냐에 따라서 사실 협상에서 이루어지는데 외국에는 사실 이런 사례가 없어요. 당연히 건설사에서 해상 케이블 짓게 돼 있어요. 근데 우리나라면 갑자기 왜 나는 해상 케이블까지 못하겠다, 배째라 이런 얘기가 나오냐면 우리나라는 그런 다른 유럽의 국가들에 비해서 전기요금이 상대적으로 저렴합니다. 전기요금이 왜 중요하냐면 전기요금을 통해 가지고 그런 건설사들의 이익이 충당되기 때문에 만약에 전기요금이 너무 낮으면 건설사들 입장에서 경제성이 안 나오는 거예요. 그 사업 투자해봐야. 지금까지는 어떤 논의가 있었냐면 케이블까지는 한전에서 좀 해주면 안 될까라고 살짝 이렇게 미룬 것도 있었어요. 그런 금융이라든지 이런 모형들이 새로 많이 개발됐다고 그랬잖아요. 케이블 비용 문제를 누가 부담하냐 문제가 확실하게 만약 협상이 안 되면 이 인천의 해상풍력도 사실은 조금 난항을 겪지 않을까 이런 좀 우려가 있습니다. 특히 인천 내 풍력발전 단지든 재생에너지 문제가 급진전이 이루어지지 않았던 거는 정부 정책 때문에 그런 거예요. 정부 정책이 탄화력이나 LNG를 했을 경우 훨씬 싸니까 방향 선회를 하지 않는 이상 재생에너지 대책을 우선화해서 세울 계획이 없다는 거예요. 가장 근본적인 문제라고 보는 거고, 두 번째 주민 수용성 문제. 그렇죠. 더 수용할 수 있는 능력이 없다는 거죠. 그럼 새로 설치해야 되는데 그거를 이제 지금 누가 동의하겠어요, 사실은. 오스테드 같은 곳이 근데 가장 큰 문제는 비용 문제하고 전력 공급선을 설치하는 데 있어서 가능하냐 불가능하냐 이 문제일 거예요. 근데 오히려 이제 남동발전 같은 경우는 해상풍력 단지를 이제 만들려고 하는데 영석탄 화력을 셧다운 시키고 해상풍력을 전환한다고 했을 때 기존에 있는 전기 케이블을 사용하면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영화력 발전소를 빨리 셧다운 시켜야 된다라고 계속 주장하는 게 이 요구가 계속 될수록 해상풍력이라든지 재생에너지에 대한 대책이 급속도로 논의돼서 진행되게 된다라고 하는 효과를 볼 수 있겠죠. 불도저 큰 그림이 있었군요. 원래 건설을 뭐 이렇게 좀 이렇게 밀어붙이려면 큰 그림을 갖고 밀어붙이지 않으면은 불가능하는 겁니다. 이거 공개해도 돼요, 이렇게? 그럼 공개해도 돼요. 제가 뭐 제가 벌금을 내겠습니까? 뭐 잡혀가겠습니까? 뭐 이 몇 마디 했다고 뭐 나중에 누가 찾아오겠죠. 뭐 왜 그런 얘기 하냐. 뭐. 그러니까 협상의 비법을 공개하는 것 같아가지고 한번 여쭤본 거고요. 그거는 좀 돈을 받고 공개하시면. 뭐 제가 벌금을 내겠습니까? 뭐 잡혀가겠습니까? 네, 이렇게 인천의 영흥화력 셧다운과 재생에너지, 해상풍력 발전 논의 상황까지 한번 짚어봤는데요. 이제 그럼 남겨진 과제는 뭘까요? 국회에서 얼마 전에 아주 재미있는 일이 있었어요. 탄소 중립 기본법. 기본법이라는 건 뭐냐면 다른 법보다는 상위법이라는 거예요. 이에 비해서 인천시가 갖고 있는 목표는 갭이 존재한다는 거죠. 명확한 어떤 그림들이 좀 그려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제가 보기에는 정치권이 과감한 어떤 액션과 결단이 좀 필요하다고 봐요. 제 이름처럼 좀 밀어붙였으면 좋겠습니다. 영화력 관련된 문제를 크게 조명받기 위해서는 과감한 행동과 어떤 과감한 제안이 필요하다. 이제 행동할 때다. 행동할 때다. 이제는 좀 하나로 묶어서 볼 때가 됐다. 자, 이제 매립지 관련해서 봅시다. 매립지 관련해서 우리가 매립지를 만약에 우리가 셧다운하게 되면 소각열을 이용해서 전기를 생산할 수 있어요. 그게 이제 폐기물 에너지화라고 보통 이야기하는데 그 부분이 또 굉장히 큰 부분이 있어요. 수소 관련해서 최근에 굉장히 또 많이 논의가 되고 있죠. 이런 것들을 한번 우리가 다 같이 이렇게 테이블에 올려놓고 폐기물 에너지에서는 얼마를 담당해야 되고 수소연료 전지에서 얼마를 담당해야 되고 LNG 발전에서 얼마를 담당해야 되고 해상풍력 얼마를 담당해야 되는지 이걸 종합적인 테이블을 통해 가지고 정확하게 이런 것들을 좀 분석해보고 그러한 것들을 인천 시민에게 알려야 되는 게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우리 인천시에서는 그러한 소통의 좀 채널을 좀 만들어주면 좋겠어요. 네, 이렇게 오늘 얘기를 또 들어봤는데요. 그럼 오늘 방송에 참여하신 불도저 그리고 요정 얘기를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네, 뭐 저는 오늘 너무 즐거웠지만 우리 기후 불도저님하고 기후 대변인 두 분이 사실
약간 너무 합이 좀 잘 맞는 것 같아서 놀라면서도 재밌었습니다. 뭐 오늘로 끝나면 뭐 어쩔 수는 없죠. 재미가 없었다면 저는 여기까지지만 아무튼 앞으로도 할 수 있다면 전 잘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뭐 아이디어를 제안해 보면은 퀴즈 같은 걸 우리가 몇 개 좀 내서 다 이렇게 정확한 정답을 보내주는 사람들한테 인천 투데이에서 뭐 이렇게 뭘 쏴준다던가 검토해 보겠습니다. 네, 그리고 앞에 여기 출연하지 않은 PD님께서 뭔가 쏴준다던가 불도저스럽군요. 네, 이렇게 맞아가지고 방송을 했는데 그럼 시민들에게 좀 더 이 기후위기 위험성이나 그리고 앞으로 좀 더 관심 가졌으면 하는 마음에 이렇게 방송을 하게 됐고요. 앞으로도 모습으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반갑습니다.